의료 협조 로봇 관련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다 보니 일단 실적 플레이보다는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주가의 가장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은 수급, 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급이 몰리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 안에서 본다면 최근 주춤했던 로봇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의 상황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iAsset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증시 상황 그렇죠.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아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을 월요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이 수급의 변동성이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입니다. 네, 그렇죠. GTC 2024 그리고 FOMC 회의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혹은 반도체 업황에 굉장히 큰 변수 혹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강보합 혹은 강세에서 이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비디아의 앞으로의 행보가 그렇죠. 사실 어떻게 되느냐가 세계 증시의 어떤 화두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로봇주의 세네 개 종목이 IPO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살펴보죠. 네. 엔젤 로보틱스인데 어떤 기업인지, 강점은 무엇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관련 웨어러블 관련 산업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 이제 몸이 불편할 때, 다리가 불편하면 이제 다리에 이제 좀 도와주는, 혹은 이제 상체가 불편하면 이제 상체의 어떤 이제 근력들을 좀 잡아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약간의 의료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또 같아요. 뭐 근골격계에도 도움이 되죠. 뭐 네. 일종의 이제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렇죠. 갖다가 착용을 하면은 가뿐하게 들어올릴 수 있고, 뭐 요새 이런 로봇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이쪽의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IPO 시장이 최근에 긴가민가 좀 했었는데 흐름을 좀 잘 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로봇주들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잘 살아나고 있고, 또 또다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희망 공모 밴드가 10,000원에서 1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 예측을 훨씬 더 초과를 했기 때문에 20,000원. 네, 이제 확정이 되었기에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좋은 관심. 그러니까 이 기업의 수급이 몰리는 것도 몰리는 거겠지만 로봇 섹터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서는 일단 고평가 논란이 좀 있어요. 공모가 상단을 갖다가 한 33% 정도 뛰어넘는 뭐 이 정도로 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적자였잖아요. 퀴스틀렉 상장 기업이고, 뭐 이러한 이유, 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해 한번 크게 배신을 좀 당했었죠. 파두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장한 이후에 막상 실적 시즌이 돼서 실적을 까봤더니 아무것도 볼 게 없더라 라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 이번에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매출은 잡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2017년부터 이제 계속 이 기업이 사업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증권신고서에서 보면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혹은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것도 결국엔 상장하기 전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정말 믿어도 되나? 이번에도 우리가 속아줘야 되나? 라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근데 지금 엔젤 로보틱스의 지금 2대 주주가 LG전자예요. 네, 지금 LG전자다 보니까 LG전자를 놓고 보자니 투자를 할 만한데 이 기업의 실적을 놓고 보자니 길게 과연 볼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오버행 이슈도 크게 있잖아요. 사실 재무적 투자들이 거의 뭐 1개월 정도 확약을 걸었으니까 다른 IPO 업종보다는 조금 더 짧게 잡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로봇주들이 막
처음부터 붐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한번 크게 시장의 주도주가 되었다가 이제부터 슬슬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다 보니 수급의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기존의 대장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릴 것이냐, 이러한 좀 차이 혹은 이제 어떤 전략에 대한 미묘한 어떤 변수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로봇 전반으로 돌아와서 근데 뭐 지금 현 시점에 로봇을 담아도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보는데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밖에는 지금 당장에서는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로봇의 대장주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두 기업 모두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가의 위치, 거기에 걸맞는 실적을 내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에 또 삼성 계열에 계셨던 분이 이번에 또 임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의료용 쪽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 상황에서 또 좋은 이슈들이 많았었거든요. 의료 협조 로봇 관련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다 보니 일단 실적 플레이보다는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 플레이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조금 짧게 보셔야 된다라는 단점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이 주가의 가장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은 수급, 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급이 몰리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 안에서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를 우선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두산 로보틱스가 가야 다른 로봇주들이 지금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어떤 이제 지표로 좀 보시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멘텀 어떤 플레이를 위주로 해서 전략을 짜는 게 지금 순간에는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 하나 꼽아 주신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AI 하고 싶고 아니면 오늘 또 2차 전지가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말하고 싶은데 또 조선 쪽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과 또 중국의 이 어떤 무역 갈등에 지금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조선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조선주도 혹은 조선 기자재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하이로코리아라고 하는 이 피팅 밸브를 만드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로 분류가 되면서 이 플랜트 사업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를 만들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 또 주가가 같이 연동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현재 유가가 배럴당 80불이 넘었습니다. 즉 유가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냐면 중동 국가가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가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러시아도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뭐 휴전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도 사실은 지금 이 전쟁에서 길게 가려면 고유가 시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가격이 갑작스럽게 또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것과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쪽을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피팅 밸브류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하이로코리아뿐만 아니라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 밸런스라든지 현재 매물이 가장 그래도 많이 소화된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하이로코리아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